안녕하세요. 형사법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2023년도 경찰 간부 선발 시험 문제를 풀어보려 하고요. 오늘도 형법편, 형법 강론, 그 중에서 오늘은 국가적 법에 관한 제, 그 중에서도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에 관한 판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판례 문제는 그 이론 문제, 이론서에 나와 있는 그 이론 지문들을 판례가 그대로 인용한, 그대로 판례인지 이론인지가 약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 판례의 그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는 그런 판례들만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문제 선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이 뇌물죄와 관련된 판례는 아주 미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짝 변주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틀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판례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하나 살짝 바꾼다든지 문장의 배열을 살짝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뇌물죄에 관련된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좀 선지를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아주 여러분들 골탕 먹이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일단 이론을 따로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이 지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자 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하는 것은 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요거를 바르게 표시하는 것 이게 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자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뭐 당연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직무 관련성 뇌물죄에서는 우리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뇌물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이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뭐 관련이 있는 직무,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관례상 또 사실상의 소관 하는 직무행위, 또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자,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관련에 속하는 직무도 그렇게 돼 있죠. 그 직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네.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법령상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직무들 이런 것들도 직무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직무를 굉장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넓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넓게. 직무 관련성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공무원사의 청렴성을 지키겠다는 입법자의 의지인 거예요. 판례의 의지고. 따라서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상식에 기해서 판단해 본다면 그게 틀리기 쉽지 않은 그런 지문이었고, 그다음 이제 나번 지문이 중요합니다. 자, 제3자 뇌물 제공죄, 요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는 거죠.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도 이 제3자 뇌물 제공죄 여기에 지금 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어떤 부분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부정한 청탁이 뭐냐면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뭐 당연하겠죠. 뭐 청탁 자체가 뭐 어떤 인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아야 될 거를 이거 좀 받지 않게끔 좀 해주세요. 내가 돈 드릴게. 이런 것들 당연히 청탁이 위법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당연한 건데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행하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낙찰자를 선정하는 거. 어떤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건설 현장에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그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적법하게 잘 이루어진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어떤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 부당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집행 어떤 낙찰자 선정하는데 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하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케이스도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를 그쵸 대가를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것도 부정한 청탁이라는 거예요. 청탁 자체가 위법 부당한 것뿐만 아니라 청탁 자체는 부당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 부당하지 않더라도 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 관계와 연결시켜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을 한다면 요거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요것도 좀 부정한 청탁의 개념을 굉장히 좀 넓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넓게 다 넓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지입니다. 그 다음 4번 이것도 중요해요.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 자,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뭐죠?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형태죠. 따라서 비신분자에게도 정범적격을 인정하고 신분자의 정범적격이 비신분자에게도 어떻게 보면 넘어오는 거죠. 따라서 이 비신분자도 이 공무원과 함께 신분자인 공무원과 함께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공무원이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제3자 뇌물죄에서 제3자는 이 범죄 주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비공무원은 이미 공무원하고 공동정범으로서 범죄 주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3자 뇌물죄의 제3자가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뇌물을 누가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모를 해서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든 뭐 그건 이 뇌수뢰죄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데서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거고 제3자 뇌물수수죄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제3자는 이 범죄의 주체와는 별개의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의 주체라고 하는 거는 정범, 그러니까 단독 정범 내지는 공동 정범. 이 정범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정범이 아닌 다른 제3자. 예를 들어서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어요. 방조범 같은 경우에 뭐 교사범도 될 수 있고. 교사범이면서 동시에 제3자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제3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수뢰를 교사하면서 동시에 수뢰를 교사하면서 동시에 그 뇌물을 지가 뭐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겠죠. 그죠? 수뢰를 교사하면서 이 정범한테 그거 너 나중에 좀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는 성립될 수 있지만 같은 정범, 공동 정범인 경우에는 이 제3자 뇌물죄에서의 제3자성이 없는 것이고 그냥 공동 정범이죠. 뇌물수수죄. 그렇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라번도 뭐 항상 나오는 지문이에요. 알선수뢰죄. 형법제 132조의 알선수뢰죄는 당의 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사적 어떤 친분관계만은 안 돼요. 다른 공무원과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위를 이용하는 게. 그래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 알선에 가야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나다라는 모두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일단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렇죠. 쭉 가시면 이렇게 가. 전부 맞았네요. 그렇죠? 라. 그렇죠. 네, 이렇게. 네,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인데 1번 됐죠? 판례를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어요. 워낙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대단히 도움이 될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